둘 이상 이어져서 이루어진 겹문장이다 그랬습니다. 오, 당연하죠. 앞에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혼문장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절이 되어서 문장 속에 삑 들어가서 문장의 한 성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혼문장 둘 이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진다란 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겠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되니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다. 자, 여기 보세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여기가 주어, 그다음에 서술어, 그다음에 주어, 서술어 두 번 이상 등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겹문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하나의 절이나 뒤에 있는 하나의 문장이 어느 문장 속에 끼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다라는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앞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폭이 넓다 이 부분을 뒷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놓친 부분인데요. 고등학생이 되니의 경우 되다는 서술어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는 뭐가 되죠? 이게 보어가 되죠. 주어가 생략이 된 경우죠. 선생님이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생이 되니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앞절과 뒷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앞절에 결합된 연결 어미의 뜻에 의해서 앞절과 뒷절의 관계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의해서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런 관계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유미는 주어, 음악을 목적어 좋아하고 서술어 됐죠. 석인이는 주어, 그림을 목적어 좋아한다 서술어 됐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등장을 했고요. 어느 절이 어느 문장이 어느 다른 문장 속으로 끼어 들어가서 성분이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가 붙으면서 뭐뭐하고 뭐뭐하다 대등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자, 내가 주어 일어나다 서술어, 아버지께서 칭찬을 하다 서술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면. 그렇지. 종속적인 연결어입니다. 종속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은 앞절과 뒷절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앞절 끝에 붙어 있는 요 연결 어미에 의해서 대등적인 연결 어미,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인지 종속적인 이어진 문장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란 건 뭐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열되거나 대조되거나 선택된다. 자, 보십시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는 하늘도 맑았고 바람도 잠잠했고 친구도 왔고 뭐뭐 했고 뭐뭐 했다? 자, 뭐예요? 나열하고 있는 거죠. 대등한 녀석들을, 대등한 내용들을, 문장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거해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늘이 맑다, 그죠? 바람이 잠잠하다. 주어 서술어 관계 두 번 이상 나타난 거 눈에 보이실 테고요. 그 다음에 항막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 않다. 이 경우는 뭐예요? 앞절과 뒷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만이 붙었죠. 이 경우는 대조가 되겠네요. 한방눈이 내린다. 주어 서술어 관계. 날씨가 춥지는 않다. 주어 서술어 관계 두 번 이상 만들어졌고 앞에 것과 뒤에 것 사이에 지만이 붙음으로써 둘 사이에 대조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녀석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서 결정해라. 자, 가다 서술어 한 번, 가다 서술어 두 번, 결정하다 서술어 세 번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가다 뒤에 든지, 가다 뒤에 든지가 붙음으로써 선택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선택이고 이게 왜 대조고 이게 왜 나열인지 선생님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모국어 화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쭉 나열하고 있는 의미다, 대조의 의미다, 선택의 의미다라는 건 당연히 문장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란 건 뭐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나는 더 있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있을 수가 없었다. 주어서 들어간 게 한 번, 두 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서가 붙음으로써 뭐예요? 이유가 되죠.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요. 대등하고 다르게 이 앞에 있는 것 혹은 뒤에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약속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뒤에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손님이 온다. 그렇지. 주어 서술어. 반갑게 맞이한다. 서술어. 나타나고 있지요. 주어는 생략이 됐겠고요. 자, 그러면 여긴 뭐예요? 거든이 붙음으로써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라. 앞에 것이 조건이 되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종속된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라산에 오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기 뭐예요? 려고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른다. 그렇죠. 우리는 일어난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의도가 나왔죠. 의도. 종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약속 시간이 되지 않으면 더 있을 수 없다라는 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한라산에 오를 의도가 없다면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앞에 것이 있음으로써 뒤에 것이 가능하게 되는 종속적인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했다. 얘가 하늘이 맑기 때문에 바람도 잠잠한 건 아니죠. 얘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알겠지요? 어느 문장이 다른 문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때 종속적 문장,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느 문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알겠죠? 자, 정리됐으리라고 보고 다음 페이지. 자, 이어진 문장의 문법 현상이라고 해서요. 앞에서도 공부했었는데요. 자, 몇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대치와 생략 얘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혜미를 자주 만나지만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혜미가 아니고 미혜네요. 자, 나는 미혜를 자주 만나지만 미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미혜 대신에 뭘 썼어요? 그를 썼으니까 대체한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반복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미혜를 자주 만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뭐예요? 미혜가 여기 반복되니까 아예 생략을 해버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어미, 요거 주의사항인데요. 연결어미인 어서나 어야에 의한 이어진 문장에서 뒷절의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연결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건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날씨가 좋으니까 소풍을 가자. 이거 뭐예요? 청유문이죠. 비가 오니까 서둘러 가자. 청유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요, 니까를 없애고 아서를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좋아서 소풍을 가자라고 청유의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비가 오니까 서둘러 가자에도 마찬가지로 어야 집어넣어봤습니다. 와야, 아야를 집어넣었죠? 당연히 뭐 양성일 때는 아야, 음성일 때는 어야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상식이죠? 비가 와야 서둘러 가거라? 말도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서와 어야에 의해 이어진 문장, 좋아서 비가 와야 경우에는 가자, 가거라와 같은 청유나 명령형의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요것도 어색한 문장 고르기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국어 하자면 날씨가 좋아서 소풍을 가자라는 문장이 좀 아동틱하고 어색한 문장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확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와와 가로 이어진 문장, 이것도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건데요. 요걸 얼핏 보면 혼문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인구가 많다. 아, 혼문장이네요. 왜? 인구가 많다. 서술 한 번이잖아요. 아닙니다. 뭐예요? 서울은 인구가 많다, 부산은 인구가 많다 해서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겹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할 줄 안다. 누구는, 철수는. 그렇죠. 아, 저와 서술 한 번밖에 없잖아요. 혼문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문장은요. 철수는 영어를 할 줄 안다. 철수는 독일어를 할 줄 안다. 철수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세 개의 문장이 하나로 겹친 거예요. 왜?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세 문장이 겹쳐진 이어진 문장입니다. 학생들이 앞문과 뒷문으로 밀려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밀려왔다 그러니까 아하, 이것도 혼문장이네요. 아닙니다. 학생들이 앞문에서 밀려 들어왔다. 학생들이 뒷문에서 밀려 들어왔다. 복문입니다. 겹문장입니다. 두 개 이상의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철수와 영호는 서울과 부산에서 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철수는 서울에서 산다. 영호는 부산에서 산다는 두 개의 문장이 겹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와와 과로 연결될 때는요. 주어가 와와 가로 연결이 되든 목적어가 와와 가로 연결이 되든
간에 부사가 와와가로 연결이 되든 간에 이것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이 겹쳐져서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겹문장이다라는 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주치다, 부딪히다, 만나다, 대면하다, 싸우다, 닮다와 같은 동사, 그 다음에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 등의 형용사들은요 혼문장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 선생님 겹문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혼문장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와과가 들어가면 겹문장이 되는 경우네 라고 생각해도 모든 것을 겹문장이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철수와 승호는 골목길에서 마주쳤다 그랬잖아요. 아하, 와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겹문장이에요. 바보입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주치다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마주치다와 같은 동사는 겹문장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철수는 골목길에서 마주쳤다와 승호는 골목길에서 마주쳤다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철수는 승호와 그 다음에 승호는 철수와 만나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은 매우 다르다 했을 때 이것은 매우 다르다, 저것은 매우 다르다라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저것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럼 또 이렇게 바보같이 묻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철수가 승호를 골목길에서 마주쳤다와 승호가 철수를 골목길에서 마주쳤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합해진 걸로 보면 안 되나요? 두 개의 문장은 같은 문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철수와 승호는 마주쳤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요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문장의 짜임새 부분에서 문장의 성격, 문장이란 무엇이며 문장 성분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분을 이루는 재료들은 무엇인지 공부를 했고요. 문장 성분,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인 주성분과 관용어와 부사어인은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어라는 독립성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요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한 거예요? 그렇죠. 겹문장이란 어떤 건지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혼문장과 겹문장의 차이점을 공부를 했었고요. 주술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혼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 아는 문장이라는 건 어떤 절이 들어가서 문장 성분이 되었을 때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이라는 건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술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지만 그냥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